법조인의 사주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사주 특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사실 이제 우리들이 물상론에서 지금까지 이제 천간합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천간합의 원리가 이제 전체 모든 것이 임상을 거친 게 근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 속에서 임상을 거쳐서 이제 마감이 됐고 또 거기하고 관계성이 이제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오행이 이 오행 5가지의 그 혈액형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나름대로 사실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밴드에 올린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여자 33세, 임신, 신의, 병호, 갑오. 자, 이렇게 병호일주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천간합의라는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냐면, 사주 판단할 때 아주 진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합의 원리가 모르면, 뭐 고전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 합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적으로 정확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주가 병호일주에 관이 어디 있어요? 관이. 자, 관이 여기에 임수가 관이죠. 자, 우리 재관을 먼저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이 임수가 있다. 자, 그럼 재는 어디 있어요? 재. 자, 신금과 또 지지신금 있죠. 여기에 재가 있는 거예요. 재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재관이 뚜렷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탁수의 개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청하하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럼 청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한 사람들은 사람이 본질이 깨끗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기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자, 토가 없다. 소위 이게 제일 중요한 관을 지킬 수 있는 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관을 지킨다는 얘기는 병화가 임수에 뜰 때 이 관이 물이 호수가 될 때 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고 이 토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에 태양이 뜰 수가 있고 그게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신 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합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양간과 음간이 합했을 때 합을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이 다 아신 분들은 아시지만 반대로 음과 양이 합했을 때 얘기 결과적으로 기토일간이 간목하고 합했을 때와 을목일간이 경금하고 합을 했을 때 또 신금일간과 병하고 합을 했을 때 또 정화일간과 임수합을 했을 때 또 무기 합해서 계수와 무토가 합을 했을 때 이 과정이 명백하지 않았다. 써먹지 안 해봤다. 그건 제가 이 합의 원리를 개발한 데가 10여 년 동안의 임상을 거친 것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 합의 원리를 잘 알아야 가장 정확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간합의 이 병화는 일단 합을 해도 정화의 기질이죠. 이 자체는 정화예요. 본인이. 정화가 자체의 기인데 양간이기 때문에 정화예요. 이게 이제 본래가 병화인데 합을 했을 경우는 정화로서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왜 정확성의 기분을 본다면 이 정화가 그러면 그전에는 병화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내 관이 참 좋았는데 병신 합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 이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 관의 임수가 토가 있어서 호수를 만들었을 때 태양이 떠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된 사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을목이 정림한목을 했을 때 여기하고 이제 정림한목을 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자, 을목이 됐죠. 합은 을목이에요. 자, 을목이 됐으면
내가 많이 희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을목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든다는 얘기는 이 을목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 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을목은 이 신금의 칼자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 본인이 병화가 정임합을 해서 내 관을 합을 해서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위하면은 여기에 칼자루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서 관으로 봤을 때 재관 보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러면 정림합에서 이 신금의 칼자루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번 또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병신합을 했던 사주는 합을 해도 기능은 신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반대지만은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주가 병화일주라도 어떻게 보면 예리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보면 굉장히 좋고 밝고 명랑하고 하다 하지만은 신금하고 합을 했을 때 그는 그 성향은 본인이 굉장히 예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안 보지만은 내면적인 면에서 굉장히 예리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정화가 내가 편에서 정화가 정립합을 해도 아까 칼자루를 썼다는 얘기는 이 사주에는 이 뭐가 을목이 있어야 이 신금의 칼자루로서 숙살직권에 관련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재관법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병화의 재가 뭐예요? 자, 신금이죠. 신금의 재는 자, 뭐 간목이에요. 지금 여기 사주대로 하면. 근데 이 신금을 뭘로 쓸 거냐예요. 근데 여기에 뭘로 썼냐 보니까 내가 이 병신합 정화를 가지고 국가자료 을목을 해서 을목을 썼네 하고 답이 나온 거죠. 그럼 을목을 쓴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금을 썼다는 얘기예요. 금이 소위 숙살직권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합을 해서 어두워진 거죠. 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정림한목은 저기 임수에서 만든 거죠. 합을 해서 국가 자리에서 칼자루를 쥐고 자기의 내가 병신합은 이 신금의 칼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숙살직권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검사직을 할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판사직이라면은 이게 떠서 물 위에 떠 있을 때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합을 내서 어두워. 그럼 검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는 뭐예요? 전부 검사 소위 죄인을 다룬대요. 어둠 속에서 칼날을 휘두른 사람. 이게 이제 소위 검사직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사주 특성을 보면 너 직업이 뭔가를 정확하게 답을 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병화 일가는 검사 못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 탈 수 있는 거예요. 참을 해서 어둡게 밝아져서 뜨는 경우는 금을 쓴다 하면 막말로 판사가 되는 거지만 판사가 그전에 내가 강의했죠. 옛날에. 판사 사주와 검사 구별점을 얘기했어요. 이 사주는 병신 합을 어두워서 본인이 국가 자리하고 합을 해서 을목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을목이 누가 갖고 있냐? 국가에서 칼자루를 가지고 있고 칼날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칼자루를 쥐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검사지. 그래서 검사는 당연한 국가 공무원입니다. 판사는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이 다름없는 거예요. 소위 대통령도 그 사람의 타치를 할 수 없는 게 판사 직책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도 판사한테 너 이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소위 판사 직업이기 때문에 소위 특별한 직업이에요. 검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검찰청에서 검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시대가 왔다는 얘기 하는데 검사는 일개 국가 공무원입니다. 단지 검사 직급을 좀 높게 줍니다. 검사는 출고할 시점이
자기가 검사 임용이 되면 사급 공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행정고시를 파스하면 5급 공무이지만은 검사의 직위를 높여야만이 다룰 수 있다고 해서 검사는 4급부터 시작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행동하는 요령을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 풀어졌을 때는 어떨 건데? 이제 이런 거. 합은, 영원한 합은 없어요. 합은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스쿨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노스쿨에서 3년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이 된다? 자, 쉽게 얘기해서 판사 임용은, 검사는 거의 가능할 수 있는 지명 선청을 해요. 근데 판사는 경력이나 모든 면을 감안해서 변호사도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반 판사도 10년 되면 재임용을 시키냐 안 시키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틀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조인의 사주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바로 이 사주가 법조인인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조인 끝나면 뭐 할 건데? 이것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자, 법조인, 우리가 합의라는 것은 영원한 건 없다. 항시 합은 돼 있어도 언젠가는 풀려있게 돼 있는 것이 합의예요. 영원히 묶여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풀린가를 한번 보자. 자, 풀린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풀릴까요? 병시 합의 풀릴 때는 여기에서 풀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풀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 정화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여러 생각을 해보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 풀렸다 과장을 한번 해보자. 이사 용어를 놓고 풀렸다 과장을 해봐. 자,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평화가 임수에 뜰 수도 있죠. 그죠? 풀리면. 자, 그 다음에 평화가 임수에 뜰 수도 있고 간목이 꽃을 필 수 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운을 만약에 이 시점 40대 이후에 37부터 47세까지인데 47세 이후에 풀어지게 되면은 뭐 하겠느냐? 어떤 계통을 하겠느냐?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뿌리 찾기를 해봐요. 뿌리 찾기. 5호가 3개죠. 그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 간목의 뿌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인호술. 그러니까 3개가 되니까 이때는 법학과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교수로 임명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교수? 아까 칼을 썼던 교수지. 자, 금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해. 그래 안 그래요?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법학대학교 교수를 할 수 있고 노스쿨의 교수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석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원인을 쭉 보시면 이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는데, 근데 거의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이 말년감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도 보면은 말년감은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대운이 흐름을 말년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보면 권력이란 게 역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어느 때가 운이 제일 좋게 발생이 될 거냐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어느 때가 좋겠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주는 저기 관이 호수가 돼야 좋다고 이미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연구를 볼 때 너는 없는 게 이 토가 없는데 이 토의 기질이라는 것은 병화는 임수에 뜨기를 좋아해. 금은 물에 놀기를 좋아해. 그러면 이 물이 저 임수가 호수가 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흘러가는 물에는 빛이 발산해도 햇빛이 비춰도 빛이 발산이 되지만 호수에 담긴 물은 빛이 발산하면 한 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상에서 해석할 때 병화가 임수일 때는 백조의 호수에 뜬 게 좋다. 지금 태풍이 와도 백조 호수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조 호수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운이 올 때가 이 사람이 좋은 거죠. 그죠? 토운이 올 때. 근데 자, 토운이 온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임수에 여기 막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방 역할을 해.
그러면 이 기간에 언젠간 한번 풀어질 거예요. 풀어질 때는 어떻게 태양이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의 소위 빛을 발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원을 봤을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리정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기로에 설 수가 있다. 뭔 얘기냐? 정화가 정림 한목으로 해주고요 합을 했잖아요 지금. 을 신금해서 그럼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풀어질 때 네가 뭐냐라고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것은 이 뿌리를 보라고 말이야. 뿌리가 여기서 뭐라고 관계가 있어요? 해묘미하고 관계가 있고 또 사오인호수라고 사오미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면 사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신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네가 여기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광고 모집 낼 때도 세상은 꺾고 뒤집어라. 그 용어를 제가 노래 부를 때 씁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역학적인 공부를 낼 때 제가 그 귀절에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그것도 썼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느 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때 생각은 사오미와 인신사회와 해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여기 중점적인 뭐냐 그러면 풀어진다는 얘기는 이 피어가 꽃을 피운 게 좋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오미 이쪽으로 가지 생각. 내가 여기서 법대 교수로 갈까? 그럼 법무성으로 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이 대운에 네가 영향이 있을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가 그럴 때 학교 쪽이나 또 목무성이나 이런 쪽 갈 때가 새로운 더 큰 데로 갈 수 있죠. 그 큰 데로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일본에서 현재 공부하고 법학과 공부인데 이 사오미로 할 거냐, 이신사의 새로운 변을 할 거냐, 또 해묘미로 할 거냐, 그럼 다 목으로 가는 게 크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학교 법학과 교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이 대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대운을 보면은 자 병신합이 풀어지진 완전히 풀어지면은 나는 자동으로 40대 이후니까 목화통명으로 가는 길이 크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진로 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찝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물상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럼 차후의 운은 어쩐 것이냐? 차후의 운.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대부이 보면은 정년도 있을 거고 자 65세가 대학교 갔다 오면 정년 아닙니까? 대부분 보시면요. 어느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을목이라는 것은 자 너가 이 학생들이 등락계획을 할 수 있어 하고 같은 얘기도 되고 그죠? 등락계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등락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교육자로서의 길로서는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가 있고 사오미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인신사회도 했죠? 새로운 개혁이 불 거야. 또 그 다음에 사오미로서 목화통명의 꽃도 필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해석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세운을 여러분들이 덧쳐가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좋아. 그 다음 갑진년이죠 이제. 갑진년. 자, 갑진년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올까요? 갑진대운에. 그럼 간목이 하나 더 왔어요. 자, 더 왔던 얘기는 깝깝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 노후가 좋아야 되니까 깝깝해. 그러면 자, 이 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또 새로운 욕심을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욕심을 가져도 되냐 안 되냐야. 근데 이 진토의 관계가 그럼 뭘까? 진토라는 것이. 여기에 진토가 어떤 식이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원칙으로 보면은 저 유금, 신금의 뿌리가 유금이 원칙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신자진이에요.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그러면 유금을 쓴다는 얘기는 자오묘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야. 자, 유금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신자진 자하고 오면 자오묘 형태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냐. 자, 갑갑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태양이 우겨서 자기가 비친다 해도 나무 숲이 우거지면 겉만 화려하지 내 몸은 빛이 안 비쳐? 안 비친다.
큰 숲속에 들어가면 밑에 햇빛이 보여요? 우리 햇빛이 많이 쬐면 어디로 가? 나무 그늘로 가잖아요. 안 비춰. 태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멀리 비춰서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겉만 좋았지 내부상에서는 좌우 형태를 취할 수 있구나. 아, 그럼 뭐가 돼?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묘죠. 자, 계묘. 자, 계묘 좌우무 형태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력으로 가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검사나 판사나 소위 법조인들 보면은 판사는 그 제 옛날에 연수원에서 거의 1000명 졸업을 하면 3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성적 승로자예요. 그래서 내가 판사 임용을 신청할 것이냐 검사 신청할 것이냐 두 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어느 때 지망을 내가 그 옛날에 판사 지망, 검사 지망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죠. 판사의 임용이라는 것은 양심에 따라 본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정상 참작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판결 내리다 보면 참 부득이하게 고의 아니게 법법 행위도 할 수 있고 할 때가 있다.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판사 재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재량을 꺾을 수가 없는 게 판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법조인의 사주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사주 특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을목이 있어야 판검사, 검사의 자질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제방 역할을 해서 병신 합이 풀어지게 되면 법조인 교수로 갈 수 있는 이 사주가 되는구나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 사주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 사주풀이는 마감합니다.